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 엘리자베스 1세가 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계승자를 얻는 것이 왕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던 전근대 사회에서 엘리자베스 1세는 왜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엘리자베스 1세의 결혼 문제를 통해 당시 영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마치 엘리자베스 1세가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었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가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 1세는 왕위에 오른 후 여느 왕들처럼 적당한 배우자를 특히 외국 군주들 사이에서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자베스 1세는 이전의 영국 왕들보다 훨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전근대의 시대적 상황상 여왕이 결혼하게 되어 남편이 생길 경우 국내에서 남편의 영향력이 강해질 개연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결혼이 엘리자베스 1세의 독자적인 권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했는데 엘리자베스 1세는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국은 헨리 8세 이후로 교황으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교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전의 왕들이 그때그때의 국제 정세에 맞추어 외국 세력과 손잡고 정략 결혼을 했다면 엘리자베스 1세는 이러한 국제 정세에 더불어 종교적 관계까지 고려해야 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자기 앞의 왕이었던 메리 1세가 스페인의 필립 2세와 결혼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강력한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의 왕과 결혼한 메리 1세는 자국 내에서 심각하게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 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누구와 결혼할지의 문제에 있어서 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 1세의 가능한 결혼 상대로는 첫 번째로 어느 정도의 적당한 지위를 지니고 있을 것, 두 번째로 동시에 엘리자베스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은 아닐 것, 세 번째로 가능함은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국가 출신일 것 등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들이 엘리자베스 1세와 결혼하기를 원했을까요?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 왕위에 오른 후 수많은 외국 군주들로부터 청혼을 받았는데요. 자신의 언니이자 선왕이었던 메리 1세의 남편 필립 2세로부터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왕 에리크 14세, 오스트리아 대공 카를 2세, 프랑스의 왕 앙리 3세, 알랭송 공작이었던 프랑수아 등이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이 중에서 필립 2세에게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정통 가톨릭 국가이자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스페인의 왕과 결혼하는 것이 영국 내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메리 1세의 사례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나머지 인물들에게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대답을 미뤘는데요. 이는 확답을 주지 않고 결혼에 대한 여지를 남김으로써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한 각국의 군주들이 영국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미혼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어느 정도 외교적으로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엘리자베스 1세가 처음부터 이들의 청혼을 거절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에리크 14세와의 혼담은 많이 진전되어 둘이 함께 그려져 있는 기념주화도 만들어졌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가난한 스웨덴 왕과의 결혼이 영국에게 가져올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거절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공 카를 2세와의 결혼 가능성도 수년간 논의되었지만 가톨릭이었던 카를 2세의 종교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력했던 후보는 알랭송의 공작이었던 프랑수아였는데요.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아들이었던 프랑수아는 전통적 잉글랜드 프랑스 관계라면 생각할 수 없는 후보였지만 악화되고 있는 스페인과의 관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1570년대, 근 10년에 걸쳐 진행된 혼담은 실제로 성사될 뻔했는데요. 프랑수아는 직접 영국을 방문해서 엘리자베스를 만났고 엘리자베스는 프랑수아에게 자신의 개구리라는 애칭까지 주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종교 문제였습니다. 프랑수아는 프랑스 출신으로서 가톨릭 세력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톨릭치고는 개신교에게 유화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1세와의 결혼 근처까지 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내의 일부 귀족들은 결혼에 반발했었죠.
프랑스와의 결혼이 무산되고 나서 이제 50세에 가까워진 엘리자베스 1세는 신체적으로 더 이상 출산을 하기가 어려워졌기에 결국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에 대한 계획을 접게 됩니다. 그런데 외교적, 종교적 요인 때문에 안 그래도 복잡한 엘리자베스 1세의 결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개인적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는 로버트 더들리라는 인물과의 관계였습니다.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의 더들리는 엘리자베스 1세와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인물이었는데요.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인지 엘리자베스 1세는 더들리가 여왕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본인 자체를 좋아해주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더들리는 개신교를 믿고 있었기에 종교의 문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웠죠. 따라서 엘리자베스 1세는 1558년 즉위 이후 한동안 더들리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더들리가 이미 결혼한 신분이었다는 점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했을 때 더들리의 아내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당시 많은 이들이 더들리의 아내가 곧 사망하게 되면 엘리자베스 1세가 더들리와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죠. 그러나 더들리의 아내는 예상과는 달리 1560년까지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결국 더들리의 아내는 1560년 의문의 계단 추락사로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망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더들리의 아내가 사망하게 되면서 엘리자베스 1세와 더들리의 결혼은 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문제는 많은 영국 귀족들이 필사적으로 결혼에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들리가 왕과 결혼하게 되면 강력한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엘리자베스 1세가 더들리와 결혼하게 되면 일부 귀족들이 충성 맹세를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죠. 결국 이런 반발에 부딪혀 엘리자베스 1세는 당장 더들리와 결혼하는 것은 포기하지만 이후 수년간 그를 결혼 가능한 후보로 남겨둡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엘리자베스 1세와의 결혼이 사실상 물 건너간 1578년 더들리는 레티스 놀리스라는 귀족과 새로 결혼을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1세는 더들리에게 분노하고 놀리스를 궁에서 추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1세는 끝까지 더들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들리는 엘리자베스 1세보다 앞서 1588년 56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15년 후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유품 가운데서 더들리와 주고받았던 편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에는 엘리자베스 1세의 손글씨로 그의 마지막 편지라는 메모가 되어 있었죠. 결국 엘리자베스 1세는 44년이라는 당시로서는 매우 긴 재위 기간 동안 후계자를 얻지 못한 채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헨리 7세부터 이어진 잉글랜드의 튜더 왕조는 엘리자베스 1세 사후 그의 사촌이었던 제임스 1세가 왕위를 승계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할 뻔했던 인물들과 그들과의 결혼이 왜 결국에는 성사될 수 없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엘리자베스 1세가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 결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사실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여왕이라는 당시로서는 비교적 특수했던 상황과 외교적, 종교적 요인들과 더불어 개인적 요인들까지 얽히고 설키면서 결혼이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알고 엘리자베스 1세가 했다고 알려진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말이 지니는 의미가 사뭇 다르게 다가온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왕의 결혼이 지니는 통상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어떤 특정 세력과 결혼을 통해 손을 잡지 않고 국정을 펼쳐나갔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